어느덧 마지막 강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이수연 사회복지사입니다. 강연 제목은 고슴도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와 어떻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강연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거주시설 교남 소망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16년차 사회복지사 이수연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그곳에 사는 장애인들과 일상적인 삶을 함께 삶으로 지원하는 곳입니다. 제가 발달장애인들과 16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일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고슴도치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인데요. 제가 실제로 고슴도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키우는 고슴도치 사진인데요. 고슴도치는 보시면 앞에 사진은 가시로 자기를 다 숨겨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가시만 보여요. 두 번째 사진은 가시를 걷었고 가시를 좀 내려놔서 귀여운 모습이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고슴도치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고슴도치에 1만 개의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저 가시를 가지고 온통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쓰는데요. 그래서 고슴도치의 가시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가서기 어려워서 적당한 거리를 좀 둬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아마 고슴도치를 보면 좀 연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슴도치는 후각이 매우 예민하고 환경이 바뀌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친숙해지면 가시를 내리고 맨손으로도 고슴도치를 만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고슴도치에게 비유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같이 삶으로 같이 지원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유독 예민하고 화를 잘 내기도 하고 또 좀 그들이 이해하는데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들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슴도치의 비유를 좀 들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입일 때였습니다. 저는 7세에서 한 9세 되는 아이들, 발달장애 아이들 9명을 제가 직접 돌봄 서비스를 담당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교육과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원을 했었는데요. 유독 화를 잘 내고 예민하고 남을 잘 괴롭히는 그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입일 때 그 아이를 진정 품기가 어려워서 너무 힘들었고 내가 과연 좋은 사회복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아이였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사례관리, 요즘은 개인별 지원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또 다양한 치료들도 지원을 하는데 그때 그 아이를 담당했던 놀이치료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 아이를 설명할 때 이 아이는 항상 가시가 돋쳐있는 고슴도치 같은 아이라고 저에게 좀 비유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가시가 항상 돋아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좀 어렴풋이 좀 이해를 했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또 정말 그 고슴도치를 키워보고 나서 이해를 하면서는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비유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예민하고 까칠해 보이지만 그들은 실제 속으로는 누구보다 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늘 항상 가시가 돋쳐 있는 그런 발달장애 아이들, 성인들 그들을 대하면서
저도 모르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가시들에 찔리거나 그 가시들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나에게도 분명히 저런 가시가 있을 텐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가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슴도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발달장애인들, 제가 만나는 발달장애인들은 발달 수준이 만 1세 12개월이 안 되는 분부터 해서요, 좀 발달 수준이 좀 그래도 높다라고 하면은 한 5세 정도 되는 인지나 심리 정서적인 발달 수준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매우 유아적일 수도 있고 되게 미성숙한 인지나 심리 정서적인 발달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촉각이 너무 예민해서 우리는 반갑다고 만지는 그 감각이 되게 불쾌한 감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서 있을 때 그냥 편안하게 서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감각들도 발달이 되지 않아서 쿵쿵 뛰어야 하거나 때로는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만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감각들의 미성숙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예민함을 또 유발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시설에 올 수밖에 없는 저마다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어릴 때 기아나 미아로 발생되어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해서 거주시설에 오신 분들이 있고요. 가족들하고 잘 살고 있었지만 부모님을 잃었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한부모가 장애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이제 시설에 오게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학대나 유기나 방임 그리고 상실 이런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발달 수준에 따라서 갖고 있는 장애와 함께 이런 관계 안에서 다양한 상처와 트라우마들을 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모습들 속에서는 더 예민하고 까칠하고 뾰족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환경입니다.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자기만의 어느 공간, 일정한 공간이 좀 필요하고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할 만한 편안한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만나는 발달장애인 분들은 사람마다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좀 달라요. 뭐 적게는 한 달 만에 이렇게 좋은 관계, 편안하고 안정감 느끼는 관계를 느끼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1년이 가도 이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이렇게 신뢰할 만한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관계에서 적정한 거리를 좀 유지를 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되지만 필요할 때는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들이 눈빛만 보고도 몸짓만 보고도 그게 언어고 의사소통 방법이다 보니까 알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몸짓을, 어떤 눈빛을, 어떤 소리를 내면 뭘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들이 아주 익숙해 있는데요. 근데 그들이 그럼에도 자조기술을 좀 배우려고 하면 약간의 불편함들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한 발 물러나서 소리로 표현을 하게 하거나 손짓으로 뭐를 원한다 이렇게 포인팅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다 알아서 해주는 것보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일상에 필요한 또 자기가 소통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또 때로는 한 발자국 물러나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데도 적절히 버티면서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 감정이나 화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불쾌한 자극들이 바로 분노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또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상황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나 지원자를 또 되려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직접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어느 정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그동안 일을 했던 경험으로 제가 앞으로 좀 고민하고 좀 더 노력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요. 제가 표현은 가시로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키우는 고슴도치는 가시를 저랑 친밀해지면 가시를 내려서 그것이 친밀하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하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이 가시를 내릴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장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마음의 내면이 많이 손상이 되어서 조절이 안 될 만큼 가시를 늘 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그거를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발달장애인의 정신과적인 정신장애를 동반한 특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발달장애인의 그런 도전적 행동과 정신과적 증상들에 맞춘 적절한 지원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들을 또 현장에서 계속 해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거주시설에서 직접 돌보는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자기를 잘 돌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겉으로 가시를 내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가시를 다 숨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오랫동안 좀 힘들게 했었어요. 그런데 저처럼 가시를 숨기고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회복지사에 많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시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좀 해치는데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거나 익숙해져 있는 분들을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있는지 자기 안에 있는 가시들을 잘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잘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지 그런 자기 돌봄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있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겠지만 현장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경험들이 어쨌든 사회복지사 단체나 장애인 거주시설 쪽이나 이런 쪽에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피력을 해서 이런 제도들도 이런 지원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같이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가 그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하면서 고민했던 것들, 또 제가 고슴도치를 키우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비유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앞으로 제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드렸는데요. 좀 두서는 없었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더 나은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사회단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셜 워커원 역시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의 이야기로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셜 워커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민조직이 성과를 내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저희 리더가 그 성과와 상관없이 저를 믿어줬고 제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저를 믿어줬고 저는 어머니들을 믿었고 또 저 위에 리더는 저를 믿어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성과라든가 이런 평가에 상관없이 정말 내가 이 일을 정말 가치 있게 이 참여자와 함께 대화하고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장에서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동료와의 믿음, 그다음에 이 직상위의 믿음, 이런 믿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런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습니다. 사실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와서 개별적으로 잘 성장을 하거나 발전을 하면 좋지만 네. 같은 동양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때 더 큰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선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민자들을 위해서 선거를 경험하게 해준다든가 또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안전사고들과 관련돼서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나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또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한국 생활에서 겪을 만한 것들을 저희가 체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거주시설뿐만 아니고 거주시설의 장점이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오래 만난다는 것이고요. 네. 그들과 관계하면서 그들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데요.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지원하면서 또 가장 큰 기쁨은 그들이 스스로 하지 못하던 것들을 저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함께 고심을 해서 그에게 맞는 어떤 지원 계획들을 촘촘하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세우고 함께 노력을 해서 꾸준히 지원을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그런 생활 기술들을 습득해 가요. 네. 그렇게 하나하나 변화하고 발달하고 성장해 가는 것들,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그런 소소한 그런 변화들을 보는 것들이 제가 발달장애인 시설에서 계속 일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